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 PD입니다. 오늘은 서대문에서 정신장애인과 함께 삶을 꾸려가고 계신 최동표 한마음의 집 원장님 모시고 지금 진행 중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보시는 분들께 한마음의 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인가요? 한마음의 집은 정신병원에서 약물 치료가 잘 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놀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서 잘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한마음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재활 공동가정이라고 이렇게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과 가정의 중간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조현병이라고 질병을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 일정 동안 치료 기간이 되면 사회에 나오기 전에 바로 나오면 또 재발의 염려도 있고 또 다시 또 병원에 돌아가야 하는 회전문 현상이 있어서 중간 단계로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주민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익혀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분들이 사회로 이렇게 어떤 돌아오는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사회로 정신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복귀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약물 치료하고 플러스 재활 치료라고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약물 치료를 잘 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지역사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뭐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과에 입원해서 나오면 편견이 있어서 네. 편견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의 정신질환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단절하고 또 이상한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시점, 관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편견의 벽이 높고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약물 치료도 잘하고 재활치료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편견 같은 것들 그런 편견들과 좀 싸우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 모두가 위험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세서 일상생활 하는데도 일반인과 똑같고 좀 생각하는 부분에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좀 다른 면을 좀 인정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단 그냥 배제하고부터 보고 하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으로서 같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마음의 집이 홍은동에 있죠, 주택가에. 주택가에 있죠. 네. 홍은동. 이게 공동생활 가정은 병원하고 좀 의료기관하고 다른 면이 지역 주민으로서 주택가에 있어야 되고 네. 교통이 좀 편리한 곳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고 주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원래 본질적인 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과 사회의 어떤 중간 다리로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관련해서도 활동을 한마음의 집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옆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예. 영화는 어떻게 해서 제작하시게 됐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그러니까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해서 2013년부터 제가 영화를 제작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편 영화, 중편,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극영화. 근데 본인들의 목소리를 또 낼 수 있는 본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단편으로 시작이 됐다면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해서 옆집이라는 영화를 2016년도에 발표를 하죠. 근데 그건 1년 동안 가까이 촬영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정말로 못 보던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새로운 면들을 우리도 그 정신장애인도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죠.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분 대상을 받았고 제18회 장애인영화제 대상을 받고 동남아 그 영화 페스티벌에 나가서 초청이 돼서 상영도 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 영화가 지역이나 영화제에 있어서도 상영이 되고 또 관공서에도 상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네. 정말로 안타까운데 또 발표하지 못한 그 영상들이 있는데 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관되어 있죠. 저장되어 복양하고 있는 예, 거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네. 못했고요. 옆집 이런 영화 만들 때도 네. 많은 사람들이 도움 주어서 받았고요. 그 관공서나 어디 도움받고 온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가족, 후원자분들이 그 도움을 주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애정이 가고 살아있는 정신장애 인식 개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운한 점은 관공서나 이런 많이 데가 봤으면 좋겠다. 그 해주고 서로 오히려 이렇게 서포트 해줘야 예,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폄하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죠. 네. 뭐 제 자신대로. 또 많은 분들이 좀 찾아보셨으면 예, 예. 좋겠네요. 어떤 영화인지. 네. 올해 이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어떤 이렇게 사회로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약간 그런 식의 활동인가요? 예. 그러니까 영화는 생각, 사고, 감정을 행동으로서 많이 보여줬다면 네. 이건 미술 치료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2010년도부터 쭉 했는데 자기를 표현 못 하시는 분, 마음에 있는 생각, 감정 이걸 색으로 좀 표현해서 네. 이 있는 그대로에서 그 사람의 그 느낌이나 감정을 좀 세상에 좀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영화 다음에 미술 치료가 아닌가. 예. 물론 이제 그 이 미술 치료도 그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회원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 네, 그 철제 자세히 좀 하고 싶어도 전시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 이제 공동모금이나 함께 일하는 재단하고 이래서 이 전국 240개 중에서 60개가 네.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60개 중에서 40개가 합격해서 네. 저희가 됐죠. 그러니까 전국에 공동 정신재활시설이 한 360여 개가 있는데 네. 저희 정신장애죠. 저 혼자 됐어요. 이게 그런 네. 것이 좀 기쁜 일이고 참 행복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진행해 나가고 예산 부분, 네. 역량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미술 치료를 좀 진행했던 적이 있었나요? 비슷한 예, 예. 프로그램을? 2010년도부터 미술치료를 해서 네. 대학로에서 이음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는 좀 너무 소규모였고 소규모였는데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못 했었는데 그래도 표현해서 계속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당사자의 시각적인 것을 미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 그 심사나 그 심사위원들이 현장 평가하고 하면서 높게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관공서나 시에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요. 네네. 그래서 자체적 예산으로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됐고 그게 이제 이번 모두의 공모 사업의 결정적인 또 경험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심사위원들 왔을 때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돈 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않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예.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네.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미술을 배우지 않았는데 미술로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보여주고 인식 개선을 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오직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회원들이 또 음악이 좀 안 들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미술로 해왔던 것으로 한번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자. 그리고 주민에게, 시민에게, 국민에게 이렇게 좀 호소할 수 있도록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음악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인가요? 그렇죠. 아, 음악은 또 네. 악기 이런 것들 좀 비싼 것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이 있죠. 근데 원래 그 약물치료 플러스 재활치료 중에서 재활치료가 음악치료도 들어가고 예. 미술치료도 들어가고 뭐 사진치료, 영화치료도 다 들어가요. 근데 다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래도 저렴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미술치료였고, 예, 미술치료 꾸준히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음악 치료는 하긴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회원들은 또 기능 또 능력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있어서 못하고 그냥 미술로 컨셉을 잡았죠. 꾸준히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시도해 오셨고 이제 약간 지속성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던 차에 이제 그렇죠. 함께 일하는 재단의 모두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속을 하실 수 있게 예, 됐다는 얘기신데 뭔가 좀 이렇게 막 인정받은 기분 드셨을 것 같아요. 들었었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현장 1차 평가 오고 2차 가서 발표하고 또 합숙훈련 해가지고 그 능력들 교육받고 2박 3일 1박 2일 받으면서 들을까? 정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마지막 그 홈페이지에 뜨고 송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을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이 다른 기관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죠. 네. 같은 영역, 같은 종류 이런 정신체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도 기쁨이에서 재활실에서 10배라면 뭐 지역셀에서 뭐 50배라면 여기서 받은 것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예, 100배, 예, 100배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네.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항상 그 행복 공동체로 가는 길을 지금부터 미션으로 추구하는데 제가 하는 게 항상 할 수 있다. 우리 회원들한테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도 모티브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회원들이 또 너무 좋아서 하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어렵고 힘나는 길인데 네. 그냥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9월달 전시회 하기 위해서 네. 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 미술 치료 프로그램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꾸준히 좀 해오셨어요. 예, 그렇죠. 해오셨고 이번에는 이제 모두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는 건 또 처음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는 좀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원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었다면 예. 일회성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하는 미술치료 모두의 공모 사업은 우리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들, 치료진들도 미술을 배워서 그 역량을 키워서 2년 차에는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는 거고 네. 두 번째 2년째는 서울시 또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1차 년도에 그 역량을 키웠던 사람들이 2차 년도에 또 거기 또 개입을 하고 3차 년도는 전국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했고요. 예. 옛날에는 그냥 만족도만 평가했다면 이것은 좀 논문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게 사전 사후나 질적인 좀 평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의 역량, 그다음에 개개인 당사자 그 변화를 측정해서 공동모금이나 다른 역량감이 지원이 없어도 기관 단체에서 그 선생님들이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개인 그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단발성 프로그램이던 것이 이제 지속성을 가지게 되었고 연소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있고. 가지게 되었고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사후 관리가 그렇죠. 가능해지신 거고 사회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확장돼서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확장성을 그렇습니다. 가지게 된 거고. 예. 그러니까 1차 그 당사자만 옛날에는 당사자만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역량가공에서 실무자들도 배울 수 있게 되고 예. 두 축으로 가는 거죠. 두 축으로. 그래서 2차 년도는 더 커지는 거고 3차 년도는 더 전국적으로 커지는 거고. 실제 미술을 안 배운 사람도 정신장애는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진짜 미술. 예를 들어서
아루브르라고 네. 미술을 배우지 않는 화가 주영애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미술을 안 배웠는데 정말 소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정점이 이래서 이렇게 쭉 꺾이는 면이 있지만 정신장애일 수도 그 미술을 배우지 않은데도 정말 잘 그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자기도 몰랐던 숨겨진 그래서 재능을 숨겨진 발견하는. 재능들이 나타나고 네. 그 다지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어로 못한 거, 또 음악으로 소리로 못한 것들을 선어로서 표현하고 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색을 통해서 인식해서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 와서 동네에서 전시도 했지만 뭐 잠깐 와주고 잘 그렸다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이 말 한마디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뭐 재능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습니다. 네, 예. 꼭 뭐 재능이 없어도? 아니어도 미술에 대한 재능이 아니어도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줄 수 감동을 있는. 주시고 이 정치장애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네. 좀 생각이 다를 뿐이고 약을 좀 먹을 뿐이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일반인도 사회생활하면서 다 그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뭐 연세가 들어가면 다 또 예방적인 약도 먹고. 근데 우리 정신장애도 똑같아. 우리가 뭐 그런 건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또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계기가 예.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좀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미술 씨가 참여하시면서 재밌어 하시나요? 일단. 일단 모든 일에는 프로그램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이거 참여하고자 하는 사전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람을 선정했고,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6명이 참석을, 남자, 여자에서 16명 정도를 했는데, 본인들이 그 말 표현 못하는 것들을 그 그림으로 또 색으로 표현하니까 너무 좋아하죠. 다만 이제 조중에 증상이 조금 악화돼서 빠지는 경우도 2명 있고 예. 또 입원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 빼고는 재밌다, 오늘 좋았다,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하던 그 액션, 뭐 실천하는 것보다도 앉아서 자기 생각을 색으로 그려내는 것이 자기 표현에 안정도 되고 생각에 안정이 돼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받고 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좋았다. 계속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 좋아하셨던 것들 중에서 혹시 뭐 이 얘기해도 괜찮은 것이라면 특별히 어떤 반응이 있었다,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걸 좀 목격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소한 지 요즘 한 1년 미만이고 그런 분이 네. 참여해서 가만히 있는데 네. 색깔 같은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놓고 네. 계속 그 생각만 그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어느 날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빨간 점 딱 찍고 왜 빨간 점을 찍었냐? 오늘은 좀 화가 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고 내성적이죠. 근데 자기 감정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온 이렇게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빨주, 녹조, 파남부 해가지고 색깔로 해서 뭐 빨간색은 뭐 이렇게 어떤 자기 그 어려운 시기, 파란색은 좋은 시기, 뭐 초록색은 어떻게 해서 그 인생을 그 색깔로 신호등으로 표기하는 분이고 자기의 살아온 과거를 또 표현해서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점이 있죠. 그래서 변화는 보통 큰 점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쭉 작은 점에서 시작이 된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지 이 사람이 큰 것부터 하루아침에 뭐 될 거라고 이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동생활 와서 세탁기도 모르는 사람이 밥은 하겠어요. 라면 끓이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라면 하나 끓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자기 의식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동생활 과정이듯이 네. 미술치로 한 색, 검정색이 빨간색 되고 파란색 돼서 뭔가 작은 점에서 시작된다. 근데 이 미술치료도 이제 그런 의미죠. 전시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변화는 한 점에서 시작된다. 마치 그 예. 아무 표현도 예. 없으시던 분이 빨간 점 하나 딱 찍고 오늘은 화가 좀 났습니다. 하시는 그렇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큰 이룰 변화를 것이다. 이루어진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 계시군요. 예.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쌓아 나가고 계신다니 너무 다행인 일인데 또 기관 입장에서도 이번에
그 지원 받는 김에 모두의 공모로 지원 받는 김에 좀 이렇게 쌓아가야 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두 축으로 가는데 예.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냥 시간 주고 돈 투자해서 해주는데 네. 아무 의미 없고 그걸 단타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예. 뭔가 기관에 그 도움을 주신 그러니까 무엇이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도움이 될 건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관에 남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미술치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습득해서 따면 또 교육도 시켜주고 그 모든 비용을 모두 공무원사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기관 선생님들도 사전 사후 평가해서 예. 중요한 게 이제 해보니까 자기들도 처음에는 자 그래 미술치료 하면 좋아 이러는데 본인이 직접 당사자 되고 배워서 해보니까 너무 기쁨이 있다. 그다음에 뭐 감동이다. 그다음에 내가 좀 커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듣죠. 지금 참여하시는 실무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7명이 있는데요. 7명, 예. 그러니까 7명 정도 있어서 거의 지금 이제 자격증 과정, 역량 과정 이렇게 또 공부를 미술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거의 다 끝나고 하반기 때는 또 실무적으로도 발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전시회가 있는 거고 9월달에 아니, 당사자들은 전시가 있는 거고 전시회가 있는 거고 실무자분들은 또 자격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성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또- 역량 키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9월달 전시회를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은 이 교육 자체가 올해의 어떤 프로그램은 그 9월 전시회를 향해서 가는 그렇죠. 여정인 거잖아요. 전시회도 준비하시는 마음가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금을 빌려서 뭐 구민의료관이라든가 좀 저렴한 곳 찾아다녔는데 이번에는 전문가 설치하시는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예.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도 취미가 아니라 내가 정신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릴 때 취미가 아니라 나는 작가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시간이고 이 미술치료를 통해서 자기 역량도 커주고 인식에도 클 수 있다는 것을 네. 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날짜랑 장소 정해졌나요? 예. 네. 종로구에 대학로에 이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9월 17일경 예정되어 있고, 그때 이제 한 일주일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셔서 그 캠퍼스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보고 좀 열심히 사는구나. 잠깐 와서 봐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인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줘서 와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되게 지금까지 좀 해본 경험으로서는 일본 이제 관공서는 전혀 안 오고 학생들이나 공부하게 좀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캐시점 맞고 오고 또 다른 그 정신재활실에서 우리 왕은 또 어떻게 그랬을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정신장애인 정책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보건소라든가 구청이랄까 이런 뭐 복지부 이런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도 만들어보고 미술치료도 해봤지만 별로 관심이 없고 일반 좀 전공하는 사람이나 시민하는 사람들도 이 학생들 단체로 네네.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와주셔서 봐주고 좀 해주시면 그 인식의 벽을 허물지 않을까. 와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좀 보고 좀 정신장애도 격려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기만 해도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상당히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림, 내 작품을 봐주는 것만으로 예, 힘이 그렇죠. 된다. 그렇습니다. 9월 17일경 종로구 대학로의 이음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일주일 정도라고 하니까.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시나요? 예, 네. 설명도 해주고, 내가 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다. 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이제 의료기관이나 뭐 정신재활 시설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저희 이제 공동체 라디오까지 이제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영상도 만들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네트워크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좀 이렇게 동원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정신이나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 시민으로 살아왔는데 네. 항상 가끔은 좀 숨어 살아야 되나. 이제는 예. 지역 주민으로서 투표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단절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조차도 모르더라고. 네. 이번에 이제 청소년 서대문 봉사단체 방이 있는데 한 30년 동안 처음 찾아왔는데 자기 서대문구에 살았는데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있는지 그러더라고요. 몰랐다. 예. 예. 그래서 네트워킹도 잘 안 되고 네. 홍보를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아까 모두 공무사문 라디오 공동체에서 찾아온 이유가 좀 지역 주민들이 아까 한 걸음이라도 나와서 좀 봐주기만 해도 우리 정신장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가족들에게도 상당히 그 치료가 됩니다. 마음의 치가. 사실 정신장애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네. 우리 사회가 좀 안고 가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는데 그냥 하향 배제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도 가지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특히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어디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림이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서대문 지역에 있는 또 서울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정신장애인 그 모두의 공모 사업 딜루전의 미술에 좀 관심 가지고 좀 늦게까지 그 하니까 좀 주말에도 하니까 와서 일주일 동안 한 10일 동안 합니다. 네. 그때까지 좀 한번 와줘서 방명록 하나라도 남겨주시면 2년차 사업 하는데 무척 도움이 될 거고 더 커지면 3년차에 전국에 있는 정신재활 시설이 좀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좀 많이 와주시고 또 사실 정신장애인 그 당사자분들이랑 라디오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하는데 자기들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내고 싶어 하는데 그 언론이나 이런 데 잘 안 쳐. 그 전문가의 목소리만 아니라 당사자 실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가족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는 사람이 경청만 좀 잘해주고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참 좋은데 이해조차도 동의조차도 안 해주고 니들은 격리도 해야 돼, 가둬 해야 돼, 정신병원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가 정신보건 사업은 앞서가는 구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 26년도 정신보건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한마음 집은 모두의 공모 사업 정신장애 인식 개선 입니다.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좀 많은 홍보가 되고 관심 가져줬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럼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 박수 치죠. 가족들도. 이게 사실은 서대문구에 그 정신장애 가족이면서도 말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족이고 실제 나서지 않고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숨기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애가 자기의 조유가 아니잖아요. 부모 조유가 아니고 이 정신장애는 후천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환경, 심리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유전적 요인도 없다 그러면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있겠지만 사회적 요인들이 많이 있죠. 환경적 요인도.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지금 근데 당사자 목소리도 내고 표현을 미술로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자기 목소리 내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서 우리 그 회원들의 인권이나 여가 문화생활도 좀 보장이 되는 사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쉽진 않은데 또 안 해주면 또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또 제가 못하면 또 후임 사회복지사가 또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전진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네. 꿈까지 이제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마디만 더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미술 전문가라서 영상 전문가라서 정신장 인식해서 나섰던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신장애 인권, 인간 존중 이걸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9월 달에 9월 17일부터 일주일간 한 27일까지 대학로에서 이음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진료전의 미술 하고 있을 겁니다. 좀 여기에 좀 관심 가지고 와서 아 그림 좋아요, 아 표현 잘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정신장애를 위한 문화 정책이 여가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거고 서대문군의 장애인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서 좀 평등하게 문화 여가 정책이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뒤에서 있는 가족들도 또 이웃들도 아 병에 걸렸지만 치료를 잘 받고 하면 일상생활을 가능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또 이분들을 위한 서대문구 정신보건 그 사업이 직업재활 시설을 좀 잘해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네. 그런 사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방송에 와서 정신장애 미술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또 그 모두의 공모 사업 함께하는 그 일하는 재단 공동모금에 대해서도 정말로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그 주민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관심, 사랑이 필요합니다. 호응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역 서대문 구민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네.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딜루전의 미술이 정신장애인분들의 어떤 회복과 그리고 그 우리 사회의 편견을 깨는 어떤 나비의 날개짓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예. 해도 괜찮을까요? 예, 뭐 여기까지 뭐 해도 네. 모두 공모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신 서대문 FM 네. 라디오 공동체에도 관심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표현을 못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시간에 대해서 정신장애에 대해서 좀 알고 또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네트워크 형성해서 좀 도움을 주고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